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마인드셋닷컴의 폴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다이오드가 작동하는 원리와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오드란 무엇인가?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으며 크기는 다양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회로에 연결하기 위해 리드선을 가지고 있으며 몸체의 한쪽 끝에 줄무늬가 있는 검은색 원통형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끝은 양극으로 알려져 있고 이쪽 끝은 음극이며 우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비디오에서 볼 것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나 발광 다이오드 같은 다른 형태도 얻을 수 있지만 이 비디오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다이오드는 회로에서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스윙 밸브가 설치된 수도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파이프를 통해 물이 흐를 때 스윙 게이트를 밀면서 계속 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물이 방향을 바꾸면 그 물이 문을 닫게 하고 물의 흐름도 막을 것입니다. 따라서 물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이오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린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회로에서 전류 방향을 제어합니다. 이제 저는 전자가 음에서 양으로 흐르는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서 이것을 애니메이션화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공학에서는 양에서 음으로 가는 흐름을 사용하는 것이 재래식 방법입니다. 재래식 전류는 아마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두 방법이 있다는 것과 어떤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지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간단한 LED 회로에 다이오드를 연결한다면 우린 다이오드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을 때만 LED가 켜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었느냐에 따라 전도체 또는 절연체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줄무늬가 있는 끝부분은 음과 연결되고 검은색 끝은 양과 연결되어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만약 다이오드를 뒤집으면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역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다이오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기는 원자 사이의 자유전자들의 흐름입니다. 구리는 많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통과하기 쉬워서 우린 구리선을 이용합니다. 우린 또 구리선을 절연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고무는 전자가 매우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연체입니다. 금속 전도체 원자의 기본 모델을 보면 핵은 중심에 있고 이것은 전자를 잡아주는 다수의 궤도 전자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각각의 전자각은 최대수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는 각각의 전자각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정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전자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전자각은 원자가 전자각으로 알려져 있고 전도체는 원자가 전자각 안에 1개에서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들은 핵에 의해서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하지만 전도체 밴드라고 알려진 또 다른 전자각이 있습니다. 전자가 이곳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리 같은 금속 원자를 사용하면 전도체 밴드와 원자가 전자각이 겹쳐 전자가 움직이기 매우 쉽게 됩니다. 절연체는 가장 바깥쪽 전자각이 꽉 차 있습니다. 전자가 결합할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핵은 전자를 꽉 움켜쥐고 있고 전도체 밴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는 탈출하기 위해 이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은 전기가 흐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라고 알려진 또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이 반도체의 한 예입니다. 이 물질의 가장 바깥쪽 전자각에는 너무 많은 전자를 가진 것 때문에 전도체 역할을 하기에는 절연체처럼 작용하지만 전도 밴드가 꽤 가까우므로 약간의 외부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면 어떤 전자는 원자가에서 점프를 하고 전도 밴드로 들어가 자유로워질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은 절연체 또는 전도체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실리콘은 자유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실리콘의 정기적 특성을 바꾸기 위해 소량의 다른 물질로 실리콘을 도핑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P타입, N타입 도핑이라고 합니다. 이 도핑된 물질들을 결합하여 다이오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안에는 2개의 리드가 있고 양극과 연결되는 얇은 판과 음극과 연결되는 얇은 판이 있습니다. 이 판들 사이에서 P타입 도핑 실리콘층이 양극 쪽에 N타입 도핑 실리콘층은 음극 쪽에 있습니다. 이 물질들을 단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합성수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직 물질이 도핑되지 않아서 안에는 순수한 실리콘만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실리콘 원자는 4개의 다른 실리콘 원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각 원자는 원자가 전자각 안에 8개의 전자를 원하지만 실리콘 원자는 원자가 전자각 안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는 8개의 전자를 얻기 위해서 이웃 원자와 은밀하게 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과 같은 N타입의 물질을 첨가할 때
그것은 몇몇 실리콘 원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내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간에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원자들이 원하는 8개를 얻기 위해서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여분의 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에는 여분의 전자가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P타입의 도핑에는 알루미늄과 같은 물질을 첨가합니다. 이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간에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기 위해서 전자를 4개의 이웃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 하나는 빠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자리 잡을 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도핑된 실리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가 너무 많은 것이고 하나는 전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물질이 결합하여 PN 접합부를 형성합니다. 이 접합에서 우리는 결핍 지역이라고 알려진 것을 얻습니다. 이 지역에서 N타입 쪽에서 나오는 일부 초과 전자가 P타입 쪽의 홀을 차지하기 위해서 위로 이동합니다. 이 이동은 반대편에 있는 전자와 홀의 직결로 장벽을 형성할 것입니다. 전자는 음전화로 충전되며 따라서 홀은 양전화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직결은 약간 음전화로 충전된 지역과 약간 양전화로 충전된 지역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전개를 만들고 더 많은 전자가 건너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지역의 전이차는 일반 다이오드에서 약 0.7V입니다. P타입이 양극에 연결되고 N타입이 음극에 연결된 상태에서 다이오드 쪽으로 전압 소스를 연결하면 숨 바이어스가 생성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전압 소스는 0.7V 장벽보다 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자가 점프를 할 수 없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를 반대로 하면 양극이 N타입 음극에 연결되고 음극이 P타입 양극에 연결됩니다. 홀은 음극 쪽으로 당겨지고 전자는 양극 쪽으로 당겨져 장벽이 확장되며 따라서 다이오드는 절연체 역할을 하여 전류의 흐름을 방지합니다. 다이오드는 이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엔지니어링 도면에서 표시됩니다. 본체의 줄무늬는 기호의 수직선으로 표시되고 화살표는 재래식 전류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이오드를 볼 때 우리는 몸체에 있는 숫자와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이오드를 식별하여 기술 세부 정보를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이오드의 다음과 같은 IV 다이어그램이 표시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곡선을 형성하도록 표시되어 다이오드의 전류 및 전압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쪽은 전도체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쪽은 절연체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다이오드는 특정 전압까지만 절연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특정 값을 초과하면 전도체가 되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회로에서 다이오드 회로가 파괴되므로 다이오드의 크기가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오드는 숨 바이어스 내의 특정 전압 또는 전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에 따라 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이 테이프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다이오드가 열리게 하려면 전류가 숨 바이어스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약 0.6V입니다. 이 값보다 작은 전압을 적용하면 전류가 흐르도록 개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을 지나 증가하게 되면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다이오드는 회로 안으로 전압 강화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다이오드를 회로판에 장착된 간단한 LED 회로에 추가하면 전압 강화 수치가 0.71V입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이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로 내 전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전원 공급 장치가 전면으로 다시 연결된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다이오드는 전류를 차단하고 구성 요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C 또는 교류는 전자를 앞뒤로 움직여서 양과 음의 반을 가진 사인파를 만듭니다. 그러나 DC 또는 직류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만 이동시켜 양의 지역에서 평평한 선을 제공합니다. 변압기의 단일 측을 AC 전원 공급기에 연결한 다음 2차 측을 단일 다이오드와 연결하면 다이오드는 파형의 절반만 통과할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의 전류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회로의 2차 측 전류는 양극의 절반만 경험하게 되므로 전류가 진동하는 매우 불규칙한 DC 회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것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2차 측에 4개의 다이오드를 연결하여 전파 정류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거나 통과하도록 하여 제어합니다. 방금 본 것처럼 사인파 양의 절반은 통과하도록 허용되지만 이번에는 양의 절반이 또 반전되어 음의 절반이 통과하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진동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더 나은 DC 공급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린 이것을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캐패시터를 넣어 리프를 부드럽게 하고 결국엔 부드러운 라인으로 만들어 DC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캐패시터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오드를 테스트하는 방법. 그래서 다이오드와 멀티미터를 사용합니다. 우린 검은색 탐색자를 다이오드 끝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빨간색 탐색자를 반대쪽 끝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화면을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모델 1N4001 다이오드의 판도값은 0.516V입니다. 이 전압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다이오드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 전압입니다. 이제 다이오드에 연결된 리드를 되돌리면 외부 한계를 의미하는 OL이 화면에 나타나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측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좋은 일입니다. 회로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는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구성에서 모두 판도값을 연결하면 구성 요소의 결함이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로에서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를 테스트하려면 멀티미터를 DC 전압 기능으로 이동한 다음 검은색 검색자를 줄무늬 끝에, 빨간색 검색자를 검은색 끝에 배치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전압 강화인 0.71V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배우시려면 화면에 있는 비디오 중 하나를 클릭하세요.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The Engineering Mindset.com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도 우릴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